여러분 안녕하세요. 보건 선생님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보건 수업을 해왔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네요. 오늘은 심정지 시 응급처치 방법인 심폐소생술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지나 심폐소생술이라는 말이 아직은 많이 낯설죠? 실제 우리 주변에 심폐소생술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례가 있어 영상을 통해 잠시 소개할게요. 길가에 쓰러진 50대 남성을 심폐소생술로 구한 기특한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4학년 학생입니다. 때마침 소방서에서 배웠던 심폐소생술을 떠올려서 침착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자, 이 학생을요, 강희경 기자가 만나보았습니다. 지난 9일 저녁 엄마와 장을 보기 위해 길을 나서던 초등학교 4학년 이수빈 양. 길 건너편 아파트 입구에서 도와달라는 소리와 함께 쓰러져 있던 한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마침 이날 소방서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던 이 양은 이곳에 쓰러진 남성에게 달려가 침착하게 흉부 압박을 실시했습니다. 쓰러진 50대 남성은 이 양의 응급처치 덕분에 1분 만에 호흡을 되찾았습니다. 엄마하고 쓰러지신 분의 가족분하고 기도를 열어주시고 제가 그때 압박을 했어요. 가슴 압박을. 이 양이 이렇게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불과 4시간 전 소방서에서 배운 심폐소생술 덕분이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그냥 그땐 아저씨만 보였어요. 낮에 배운 거니까 바로 잘 생각났던 것 같아요. 영상 속 친구의 용기로 50대 아저씨는 다시 살아날 수 있었어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길을 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냥 지나칠 건가요? 아니면 소중한 생명을 위해 적극적인 구조에 나설 건가요? 적극적인 구조에 나서겠다고요? 역시 수유초 5학년 친구들은 용감하네요. 그럼 우리도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에 대해 배워볼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 심폐소생술의 의미와 방법을 알 수 있다. 2. 심정지 환자 발견 시 구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다. 오늘의 학습 순서입니다. 심폐소생술의 정의와 필요성, 순서와 방법에 대해 배우고 베개나 인형을 가지고 가슴 압박 등 심폐소생술 실습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학습의 준비물은 미리 공지한 바와 같이 심폐소생술 실습 모형을 대체할 베개나 솜인형, 그리고 심폐소생술 실습 체크리스트입니다. 모두 준비되었나요? 아직 준비하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잠시 다녀오도록 하세요. 자, 모두 준비되었죠? 시작해볼까요? 우선 심장의 위치와 기능에 대해 알아볼게요. 심장은 우리 몸의 가슴 중앙에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고 1분에 60에서 80회가량의 박동을 통해 신체 각 부위에 혈액을 공급합니다. 소중한 생명을 살릴 심폐소생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심폐소생술은 무엇일까요? 심폐소생술이란 말 그대로 스스로 뛰지 못하는 심장과 스스로 기능하지 못하는 폐를 대신해 생명을 유지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그럼 심폐소생술은 누가 해야 할까요? 119 구급대원이 해야 할까요? 아니면 심폐소생술을 잘 알고 있는 어른이 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처음 발견한 사람입니다. 심폐소생술은 언제 해야 할까요? 119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요? 119에 신고하면 도착하기까지 평균적으로 6분가량이 걸려요. 표에서와 같이 심정지 후 1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하면 살아날 확률이 97%이지만 4분이 지나가면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즉시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심폐소생술은 어디에서 해야 할까요? 네, 발견한 장소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변의 폭발 위험이나 화재 등 위험한 환경이라면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겠죠.
그리고 침대 등 푹신푹신한 바닥에서 발견이 되었다면 가슴 압박 효과를 높이기 위해 평평한 바닥으로 옮기거나 등에 단단한 판자를 대고 가슴 압박을 해야 합니다. 그럼 심폐소생술은 왜 해야 할까요? 심장박동이 정지되면 몸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고 혈액이 공급되지 않은 채로 4분이 지나면 뇌세포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6분이 지나면 뇌세포는 괴사되며 10분이 지나면 뇌사 상태가 됩니다. 뇌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심폐소생술 순서에 대해 배워보도록 해요. 그림에서와 같이 우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한 후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호흡을 확인하고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실시합니다. 이후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하다가 자동 제세동기가 도착하면 제세동기를 적용하면 됩니다. 다음 장에서 단계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반응을 확인합니다. 현장의 안전을 확인한 뒤에 환자에게 다가가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큰 목소리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의식이 있다면 환자는 대답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또는 신음소리를 내는 것과 같은 반응을 나타낼 거예요. 그러나 반응이 없다면 심정지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어깨를 두드려야 하는지 궁금하죠? 그 이유는 환자가 쓰러지면서 허리나 목 등을 다쳤을 수 있기 때문에 뺨을 흔들거나 몸을 흔들면 손상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의 가장 단단한 뼈 중에 하나인 어깨를 두드려 의식을 확인하는 겁니다. 2단계,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즉각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을 경우 한 사람을 지목해서 큰 소리로 빨간 셔츠 입은 남자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 자동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라고 외쳐야 해요. 이처럼 한 사람의 특징을 정확히 말해 지목해야 합니다. 도와줄 사람이 많다면 119 신고와 자동심장 충격기 요청을 따로 해도 됩니다. 참, 여기서 자동심장 충격기와 자동제세동기, AED기는 모두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혼자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땐 휴대폰으로 119에 직접 신고하고 스피커폰이나 영상통화 기능을 통해 119 구급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3단계, 호흡을 확인합니다. 쓰러진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이 있는지 확인하고 호흡이 없거나 끄끄대는 등 비정상적일 경우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단, 호흡을 확인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돼요. 4단계, 의식과 호흡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으면 가슴 압박을 시작해야 합니다. 압박의 위치는 흉골이라고 하는 양쪽 갈비뼈 중앙에 있는 뼈의 하부 2분의 1 지점입니다. 예전에는 양쪽 젖꼭지와 가슴 중앙이 만나는 곳을 압박하라고 했지만 사람마다 젖꼭지의 위치가 달라 흉골 하부 2분의 1 지점으로 기억하는 게 더욱 정확해요. 만약 이해하기 힘들다면 명치부 뼈가 만져지는 지점에서 손가락 2마디 가량 윗부분을 압박하면 됩니다. 압박 방법은 양쪽 손가락끼리 깍지를 끼고 아래손의 손꿈치 부분으로 누릅니다. 이때 손가락이 환자 가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압박 자세는 환자의 옆에 양쪽 무릎을 꿇고 팔꿈치를 편 상태로 환자의 몸과 나의 팔이 직각이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체중을 실어 압박을 시작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가슴이 약 5에서 6cm가량 내려갈 정도이고 속도는 1분에 100에서 120회 정도로 약간 빠르게 압박합니다. 이런 활동을 환자가 숨을 쉬거나 깨어나는 등의 반응을 보이거나 119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실시하면 됩니다. 그런데 1분에 100에서 120회 속도라는 게 잘 와닿지 않죠? 우리에게 익숙한 아기상어 노래가 비슷한 박자이니 함께 확인해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5단계 인공호흡입니다. 이마를 젖히고 턱을 들어올려 기도를 확보한 후 코를 막고 2회 숨을 불어넣으면 되는데요. 숨을 불어넣으며 가슴이 올라오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코를 막은 손을 떼어 숨을 내쉴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일반인의 경우 인공호흡이 미숙하거나 망설이다 가슴 압박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인공호흡을 생략하고 가슴 압박만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렇게 자동제 세동기가 도착하거나 환자가 반응을 보일 때까지 가슴 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회를 반복하면 됩니다. 인공호흡을 못할 경우에는 가슴 압박만 지속하면 되겠죠. 가슴 압박을 하는 중 자동제 세동기가 도착하면 재세동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재세동기란 말 그대로 심장 정지를 일으키는 심장세동 파형을 제거하고 정상 리듬으로 전환시키는 기계입니다. 자동제 세동기 사용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전원을 켜고 패드를 붙인 후 기계에서 떨어지면 기계가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재세동이 필요하면 깜빡이는 재세동 버튼을 누르라고 할 거예요. 그럼 환자로부터 모두 떨어지세요 라고 외치고 정말 모두 떨어졌는지 눈으로 확인한 후 재세동 버튼을 누릅니다. 이후 가슴 압박 및 인공호흡을 반복하세요. 기계는 2분마다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하여 다시 재세동이 필요할지 알려줄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동 재세동기는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학교나 구청 그리고 기차역, 터미널, 공항, 심지어 버스 등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자동 재세동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내가 자주 가는 장소 주변에 자동 재세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두면 응급 상황에 잘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학교 자동 재세동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세요. 와,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손을 들었네요. 정답은 교무실 앞입니다. 오가다 많이 보았죠? 바로 저 흰색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이 자동 재세동기입니다. 학교에서 누군가에게 심정지 상황이 발생하면 자동 재세동기를 가져올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자동 재세동기는 중요한 기계이기 때문에 잠금 장치와 도난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긴박한 상황에 당황하면 꺼내기 힘들지 모르니 미리 꺼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사진에서와 같이 푸시 버튼을 누르면 문이 열리며 경보음이 울립니다. 꺼내고 다시 닫아주면 돼요. 단,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사용해야겠죠? 자동 재세동기를 심정지 상황이 아닌 상황에 사용하면 생명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러니 절대 장난쳐서는 안 돼요.